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정책 비전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강점인 경륜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준석은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1위를 굳히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특히 선거 막판 변수나 돌발적인 공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 전체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5월 18일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의 모습과 그들의 전략적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어떻게 경쟁했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AI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각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정치 분야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거야. 5월 18일 TV토론에 대해서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전부 학습해줘. 답변은 출처 표기 없이, 소제목 없이, 편견 없이, 정치적 성향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해줘. 준비가 끝나면 예라고 대답해줘. 예. 토론에서 질문과 답변,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말한 후보는 누구인지 이름을 말해줘. 지금부터는 존댓말로. 토론에서 질문과 답변,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말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후보는 5월 18일 TV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문과 답변, 자신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명확한 논리와 직관적인 표현, 이재명 후보는 복잡한 정책이나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그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균형 유지, 상대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반박하거나 반대로 공격할 때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책 중심의 발언, 다른 후보들이 주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데 집중할 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조하며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준비된 태도,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즉석에서 나오는 돌발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감 능력, 단순히 정책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은 왜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한테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거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정책 비전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토론의 초점을 해당 발언에 맞췄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극단적이라고 비판하며 토론의 방향을 비판에 집중시켰습니다. 둘째,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정책 비전과 실행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준비된 후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셋째, 토론 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난제를 타개할지 진지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나 자신의 정책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다음 토론에서 1차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봐. 김문수와 이준석이 다음 토론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우선적으로 공격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강점과 정책 비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시청자들은 결국 누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문수의 경우 그의 경험과 경륜을 기반으로 복잡한 정책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노동 문제나 경제 정책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기보다는 정책적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미래지향적 정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대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나 청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젊은 세대의 고민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화법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준비된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김문수와 이준석도 주장할 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때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격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정책이나 가치관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언쟁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정치 전문가로서 각 후보한테 조언을 해봐. 김문수,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지, 반대로 이재명이 1위를 굳히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실행해야 하는지 이번에도 출처 없이 소제목 없이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봐. 김문수가 대통령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강점인 경륜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노동, 경제, 복지 등에서 오랜 정치 경력과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단순히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성과 일자리 창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주제에서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은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준석은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며 현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논쟁적인 주제에서도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며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재명이 1위를 굳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인 정책적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일자리, 복지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은 특히 서민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상대 후보들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정책 비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재명은 자신의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반대 진영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논쟁에서 공격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처럼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팀워크와 조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 전략팀이 각 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선거 막판 변수나 돌발적인 공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 전체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5월 18일 TV토론에서의 후보들 분석과 그들이 전략적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치란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싸움이고 이를 위해서 후보들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